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만든 부동산 버블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과거 부동산 버블 시기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엔 특별한 버블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부동산 하락기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난 영상에서 4번의 부동산 하락 과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990년대 대세 부동산 하락기, 09년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 그 다음에 09년 08년 부동산 대폭락 과정 4번의 과정을 총정리 드렸죠. 주로 영상 내용은 아파트 가격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값 하락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 봤었죠. 과거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는요,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그리고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요, 3번의 급등기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1980년대 후반에 1차 급등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2000년대 초중반 IMF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나서 2차 급등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중후반 3차 급등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함해서요. 과거에 얼마나 집값이 급등했고 얼마나 폭락했는지 무슨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통계로 분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파트 시장의 하방 경직성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대세 하락기 보면은요, 지수 자체 하락폭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락장에서는 실거래가와 전체적인 호가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측정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1979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음마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이 음마아파트는요, 4,424세대의 평형이 단 2개만 존재를 합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많아서 시장 상황이 시세에 정확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는데, 3번의 급등기와 3번의 하락기 역사를 시세에 모두 녹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3번의 아파트 가격 급등기, 과연 이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고점과 고점이 형성되기 6년 전후의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아파트 급등기입니다. 85년 8월부터 91년 5월까지죠. 자, 85년 8월에 31평 평균 아파트 시세는요, 3,900만 원이었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저희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에 31평 최고 실거래가는 1억 9,750만 원이 됩니다. 상승기간은 5년 9개월이고요. 상승률은 506%였습니다. 자, 이제 2차 아파트 급등기 보겠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상승한 기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0년 12월 31평 음마아파트는요, 2억 2천만 원의 시세였습니다. 그런데 06년 12월에 31평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까지 최고 가격을 찍게 됩니다. 상승 기간은 6년이었고요. 상승률은 무려 520%였습니다. 자, 3차 아파트 급등기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음마아파트 시세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2015년 11월에 31평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1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작년 11월 달에 무려 26억 3,5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 기간은 6년이고요. 상승률은 263%입니다. 자, 3차 급등기는요, 한번 좀 기간을 더 늘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마아파트가 가장 바닥이라고 알려졌었던 2012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 2012년 11월에 31평 평균 음마아파트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음마아파트는 26억 3,500만 원까지 올라갔죠. 아마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 이 정도 상승률 기록한 데 꽤 많을 겁니다. 상승 기간은 9년이었고요. 상승률은 353%였습니다. 자, 3번의 아파트 급등기 상승률을 요약하면은요, 1차 급등기는 상승 기간이 5년 9개월, 상승률은 506%였습니다. 2차 급등기는요, 상승 기간이 6년, 상승률은 520%였습니다. 3차 급등기는요, 상승 기간 6년에 상승률은 263%였습니다. 3차 급등기가 1차, 2차 급등기에 비해서 상승률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 기간은 굉장히 길었죠.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8년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 기간을 늘려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상승 기간으로 9년을 봤더니 상승률이 353%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2차 급등기보다는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자, 1차, 2차 부동산 급등기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5년에서 6년 만에 집값이 5배 이상 뛰었으니까요. 와, 집값이 5배가 뛰었대요. 와, 이런 아파트, 엄청난 아파트 버블은요, 과연 어떻게 꺼졌을까요? 한번 명목 가격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차 아파트 급등기의 조정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91년 5월부터 96년 12월까지 IMF 1년 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91년 5월에 31평 음마아파트 1억 9,750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7개월 뒤인 96년 12월에 31평 시세가 1억 6,7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명목 가격만 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죠. 그리고 98년에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1억 5,200만 원까지 하락한 기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에서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집값이 명목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약간 10에서 15% 정도 조정된 가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득이 증가하며 실질 가격이 낮아지는 케이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차 아파트 급등기의 조정 과정 보겠습니다. 06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과정이죠. 자, 먼저 06년 12월에 31평 음마아파트 실거래가는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1월 달에 음마아파트는 6억 9,400만 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가장 최고 실거래가와 가장 저렴한 최저 실거래가를 비교해봤더니 고점 대비 39.6%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음마아파트 40% 폭락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3차 아파트 급등기의 조정 과정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음아파트는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었고요. 그 외에 올해 6월, 7월까지 고점을 형성한 지역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아파트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2021년 11월 달에 최고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6억 3,500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17억 8천만 원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32.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두 번의 급등기의 하락률을 계산했더니 1차 하락기에선 하락기간이 6년 5개월, 명목 가격 하락률은 22.8%였습니다. 2차 하락기는요, 하락기간이 7년이나 됐고요, 명목 하락률은 39.6%였습니다. 3차 하락기는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나타나는 음마아파트 하락률만 보면 32.4%입니다. 1차, 2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공급층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수요가 서서히 감소했고 집값도 서서히 떨어졌으며 집값 하락에 대한 과정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녹아들며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한 가격이 됐네 싶을 정도로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하락기는요, 이런 과정과 다르게 초창기부터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하락기의 큰 차이점은요, 초기부터 급격한 폭락세가 나타난다는 거, 전세 가격을 동반한 폭락세라는 거, 1차, 2차 급등기 이후의 하락기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왜 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렸죠. 공급층 요인이 작용했던 1차, 2차와 다르게 2년 만에 5배로 급등한 돈의 가치에 따른 결과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의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목돈의 가치 급등이 전세 가격도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게 현재 부동산 하락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당연히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뚜렷합니다. 급등한 돈의 가치가 낮아지기 이전에는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생겨요. 제약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과거 기간 분명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기간 고금리를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속도로 금리를 낮췄는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에 있었던 3번의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는 저희 구독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생물과 같습니다. 변화된 변수에 맞게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가
다음 영상 과거의 금리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